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2023년 개묘년 일간별 운세 보기 을목일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을목일간에 이제 개묘년이 오게 되면 여기는 이제 편인이 되겠고, 편인, 여기는 이제 비견, 이제 록운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개묘년이 오게 되면 천간으로는요, 이 개수가 이제 극하는 글자부터 이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개수가 극하는 게 뭡니까? 일단은 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화는 이제 식신이 되겠습니다. 식신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을목일간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옆에 만약에 이제 식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신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사주가 8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식신입니다. 근데 개묘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간으로는 자 여기 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이거 여러분도 다 아시죠? 도식이 발생합니다. 도식. 이렇게 되면 그 사회적, 여기가 사회궁이지 않습니까? 사회궁, 도식이 됩니다. 사회궁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식신이라는 전문성, 전문 기술,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식신이 되겠는데요. 이 식신을 편인이란 운이 들어와서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식신이라는 나의 무기, 나의 칼을 녹슬어 버리게 만드는 이제 운이 이제 온 것입니다. 별로 좋지 않겠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로는 이제 그 록운입니다. 걸록운. 걸록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기운이 상당히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보통 보게 되면은 그 록운에, 걸록운에 본인이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일을 추진하게 되는, 그러니까 추진력이 상당히 꿈틀대는 그런 이제 운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걱정 근심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주저주저 하다가 못했던 분들도 이 걸록운이 들어왔을 때 사업을 이제 펼치려고 하고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걸록운이 들어왔는데 우리 편인을 달고 왔잖아요. 편인이라는 것을 달고 왔기 때문에 식신이란 어떤 그런 정화라는 식신이라는 어떤 인자가 사주 이제 원궁 내에 있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진다. 이거 지금 부모궁이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궁, 부모 형제궁인데 부모 형제궁에 식신이 있는 것이 도식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 형제가 일이 잘 안 풀린다. 부모 형제가 아플 수가 있다. 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천간으로 봤을 때는 이 편인 운이 상당히 불리한 운이 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편인을 해결하는 인자가 사주, 천간, 원궁 내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자, 이 편인을 해결하는 인자가 뭘까요? 수기 때문에 토입니다. 무기토라는 이제 토가 되겠는데요. 무토는 합으로, 무게합으로 편인을 포박을 할 것이고, 기토는 토국수로 강하게 편인을 때릴 것입니다. 재성이라는, 무토기토라는 재성이라는 인자가 사주 원국에 있으면 보호막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기토가 없다 라고 하게 되면요, 자 비견겁재가 중간에 만약에 끼게 되면요, 갑을목이라는 끼게 되면요, 수생목, 목생화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 편인이라는 개수가 들어왔을 때 정화라는 식신이 도식되려고 할 때 중간에
가불목이라는 친구나 형제가 통관을 시켜줍니다. 통관 용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친구덕, 형제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재성은 이게 남자 사주면 여자의 덕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버지의 덕이 있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편인 도식을 막아주는 가장 좋은 길씨는 재성이 되겠습니다. 무토나 기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만약에 여기가 자수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개수는 이 자수에서 올라온 그 개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수가 여기가 이제 시지 자식궁이 되겠습니다. 자식궁이 되겠는데요. 자식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투간된 거이지 않습니까? 편인이라는 그 개수가 자식궁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자식이 상당히 힘들게 한다. 자식이 뭐 사건 친다 라고 보셔도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식궁에서 올라온 편인이 식신을 도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말썽 피운다,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보셔도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가 만약에 여기는 갑을목이 올 수 없겠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뭐 을목이다, 이렇게 을목이나 간목이다 라고 했을 때 조상궁이지 않습니까? 국가나 조상궁인데요. 이게 수생목, 목생화로 조상이나 국가에서 이것을 통관시켜준다. 조상덕이 있다. 국가의 어떤 그 조직에 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지지로도 이제 그 록운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록은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자도 되겠는데요. 그 간목일간 편에 이제 말씀 드렸듯이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제격이다, 을미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격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록운이 별로 좋은 운이 아닌 것입니다. 비견운이지 않습니까? 비견이면서 걸록운이기 때문에 제격은 비견급제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재성의 분탈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가 을류일주다 만약에 했을 때는 이게 편관이 있기 때문에, 편관은 힘든 겁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재성의 분탈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관이 이 걸록을 상당히 조율을 잘 해주는 어떤 이런 인자가 되기 때문에 미토라는 재성의 분탈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록군이 들어와 가지고 재성이 이제 분탈이 될 수 있는데, 편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막아준다. 나도 좀 힘들게 하는 편관이긴 하지만 그 록군을 이제 막아주는 편관이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오화라는 식신이 있다. 식신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또 이게 상당히 이 식신이라는 이 길신이 상당히 흉하게 작용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편관이라는 것은 힘든 거잖아요. 식신이 있으면 이게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자식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을목일간이 편관이라는 그런 어려움이나 난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일주잖아요. 을료일주가. 근데 옆에 보니까 자식궁에 오화라는 식신이 있어서 나의 어려움을 상당히 잘 해결해주는 그런 자식이 되겠는데, 또 이게 장생도 되잖아요. 장생. 나를 장생시켜주는 그런 인자가 내 자식궁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식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사주입니다. 근데 계묘년에는 걸록이라는 약간 나와 이제 타협할 수도 있는 비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도 있는 어떤 사람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묘미합으로 나의 돈을 이제 비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묘라는 걸록운이잖아요. 묘미합으로 나의 돈을 아주 싹 증발시켜서 비겁화, 도둑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묘라는 비견 걸록운인데, 내 재물을 분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토라는 나의 그 재성을 이제 합으로 가져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켜주는 편관이라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좀 까칠하지만 수호신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식신이 때려버리니 이 계묘년에는 상당히 자식덕이 없게 됩니다. 자식이 이렇게 말썽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나를 좋게 해주던 자식이 계묘년이 오게 되면 상당히 히스테리컬하게 바뀌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거 재생살, 내가 항상 이 편관을 깔아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편관 사람인데, 사회궁에서 물론 이건 미유가 격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재생살로 상당히 나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켜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형제가 나를 더 힘들게 가중시켜주는 것입니다. 소낙비가 엄청 내리는데 편관은 뭐 소낙비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태풍까지 같이 막 부는 겁니다. 바람까지, 강한 바람까지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그 편관을, 이 미토라는 재성이 재생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형제가 나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내 자식궁에서 이 편관을 재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묘년에는 그 자식이 갑자기 등을 돌리더라 라고 해석하셔도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조각 맞추기, 퍼즐 맞추기 게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단편 해석입니다. 여기서 대운도 봐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계묘년 편인 도시군에 계묘년이 와서 도식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식 됐는데, 만약에 대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대운이면 한 해, 계묘년 한 해 좀 답답함을 느끼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대운도 만약에 개수대운이든가 아니면 임수대운이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도식이라는 것이, 수국화라는 것이 상당히 세게 강하게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됩니다. 상당히 힘들겠죠. 그러면 이 대운이 만약에 임계수 대운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막아주는 무기토 세운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운이 안 좋으면 그 1년 운, 반짝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침착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안 좋아지다가 이 세운에, 좋은 세운에 반짝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사람이 고치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행동이나 뭐 어떤 말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지나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이제 운이 바뀌면 상당히 이제 난처해지는 상황이 크게 일어날 수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런 세운인데, 이런 세운입니다. 근데 대운이 무토 대운이 오면은 좋다고 했잖아요. 이걸 막아주니까 편인을 무기합으로 묶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좋은데, 이럴 때 만약에 계묘년에 세운으로
세운이 아니죠. 월운으로 갑을목 이제 월운이 오게 되면 목토로 이걸 대운을 때려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월운 두 달은 상당히 또 입장이 난처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을목일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